네, 헤라님, 김재원 전 국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윤에서는 지금 원희룡을 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요 대통령 통화를 공개하지 않는 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라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힘의 상황을 보면 이번에 총선에서 왜 졌는지 너무 잘 알겠어. 권력이 국민한테 있잖아. 국민을 봐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용산을 봐. 야, 내가 요새 그걸 느끼고 있어.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립감, 즉 주목도, 나만 봐, 권력은 나야, 이 마음이 되게 센가 봐.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존재감이, 국민들은 다 버렸는데 국민이 표를 주고 권력을 국민이 다음번 대선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임명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지금 진 이유가 뭐야? 국민이 뽑았지 대통령이 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아직도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믿고 거길 쳐다보는 그런 같은 십상치들은 뭔가. 그러니까 국힘이 여기까지 온 거야. 민주당이 저렇게 같이 똥볼을 차는데 이재명이를 보고 뭐 믿음의 아버지 뭐 어쩌고 헛소리라고 위대한 영도자를 하시는데도 여기까지 온 거는, 방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런 의식 때문이야. 권력이 어디 있어? 국민한테 있잖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대통령과는 어떻게 해야 돼? 거리를 둬야 돼. 날마다 싸워서 국정 운영에 방해를 하면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사안은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해서 우리의 윤 대통령 옳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자빠져서 중도층의 다수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한 거 아니야. 국힘을 미워하지 않았어. 민주당과 국힘 중에서는 국힘이 낫다고 여겨. 민주당 너무 범죄당이라. 근데 국힘을 찍어주면 윤 대통령을 잘한다고, 윤 대통령이 정신승리할까 봐 꼴 보기 싫어서 이번에 지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 자기들의 스탠스가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친윤계가 원희룡을 밀고,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고, 원희룡 장관이 충신이지. 그 사람은 나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루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충신은 국민이 지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만 충신이야. 왜? 옛날에 뭐 조선시대야? 혈통으로 계속 세습돼? 북한처럼? 그래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국민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후보군이고, 지지를 못 받으면 대통령도 뭣도 아니라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혈통이 이씨왕조야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은 백두혈통이고, 지금의 현대의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으면 허수아비라고. 충신이란 결과적으로 국민을 받드는 사람이야. 국민의 지도자를 받드는 거야. 국민이 인정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국민의 인정을 못 받은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건 같이 망하겠다는 거야. 이분이 되게 충성스럽고 유능하고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전혀 답답해요. 시루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총선 때 패배한 게 그 증거고, 아직도 권익위에다 조롱댓글을 달고 이번 정부가 국민의 조롱을 받는 정부가 됐다고. 노자가 얘기한 가장 마지막 정부. 지도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스리는 게 최고고, 그 다음이 덕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이 법으로 다스려서 두렵게 하면서 통치하는, 마지막이 뭐야? 조롱당하는, 무시당하고 국민들이 우습게 하는 정부. 그때는 폭동이 일어난다고 했어 마지막에.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아직도 대통령과 만나서 잘하면 권력이 유지가 돼? 그런 식으로 국힘이 대통령과 거리를 안 두고 오히려 대통령 말을 듣고 다시 당정이 하나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더 미워해. 더 미워해. 자기들이 미워하고 버려줬는데도 국힘 의원들이 계속 용산을 좋아하고 짝짝꿍이 되면 같이 미워해. 국힘까지. 그리고 더 약이 올라. 우리 말 안 들어주고 대통령 편 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도 더 위험해져. 탄핵으로 가는 거야 잘못하면. 지금 탄핵으로 안 가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야. 민주당 때문이야.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 이재명 대표님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저것들보단 그래도 낫지 하고 봐주는 거야. 응? 탄핵하고 싶은 마음 굴뚝인데 워낙 민주당이 똥볼 차고 등신같이 해서 지금 안 당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안전하려면 어때? 거리를 두고 윤 대통령을 같이 국민 입장에서 미움을 써주고, 국민이 싫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사 정원 학대같이 국민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의사들에게 미움을 써주고 해야 돼. 그거는 또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 것들이야 국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거,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데 국민이 좋아해. 그런 건 막 소리를 내야 되잖아. 의사들한테도 막
의협 회장한테도 막 뭐 하고 있는 거야 국힘 대표는. 막 소리를 내주고 혼내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뭐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구마 100개 처먹은 것 같아. 그 자리에 왜 밥 처먹고 앉아있나? 응?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의사들이 저렇게 국민을 속 터지게 하는데 소리 하나를 내는 인간들이 없어. 그냥 십상시 같은 인간들 전부 다 물고 빨고 속 터지게 힘들어. 대통령도 힘들어. 소리를 안 내주니까. 최상병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소리를 안 내주고.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국힘에서는 그냥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이래도 말을 못하고 편들어주는 것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핫바리 같은 인간들. 그리고 지 권력 유지하려고 눈치 보면서 당대표 좀 어떻게 돼볼까. 그리고 자기들이 당 안에서 권력 유지할까. 당이 있어야 권력을 유지하라. 이 같은 친윤계야. 당이 망했는데 권력이 있어? 뭐더라. 당이 망한다고! 윤 대통령 윤씨만 살피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되면. 근데 자기들이 권력 가질 거라고. 갖게 뭘 가져? 국민한테 미움받으면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보 같은 거지.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힘 전체가 이런 분위기야. 윤 대통령과 뭐가 거리가 좀 소원해지면 두렵고 불안해. 온통 윤 대통령한테 의지하는 그 십상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안심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눈치 보고 이렇게 가다가는 괴멸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대통령도 더 위험하다. 탄핵당할 수도 있다. 국민적인 미움이 올라와서. 우리가 소리를 내주고 당으로서 건전하게 견제를 해야 되고 대통령의 분노나 이런 건 내가 받겠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딱 총대를 매야 되는데 부적절하지. 전화하고 더 부적절한 거. 전화했다고. 통화했다고 언론에다 얘기한 거. 그 소리가 나왔어.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는 사석에서는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까발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이 실망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소인배로 보여.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이런 식의 행보를 하면 앞뒤가 다른 사람이네. 앞에서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선거의 증거. 하지만 속으로는 윤 대통령이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얘기해요. 나는 사석에서 그 사람이라고 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 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미움을 썼으면 사석이 아닌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도 미움을 써야 돼. 물론 그렇게 욕을 할 수는 없지. 국민이 듣는 자리에서. 하지만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겁니다. 뼈 때린 소리를 해줘야 돼. 차라리. 지지하는 건 지지해 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돼. 근데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 가서 이걸 제일 싫어해 국민이. 김건희 여사가 왜 미움받아? 나갈 때 에코백 들고 나가서는 명품. 가죽 가방 든 게 다 그대로 노출이 됐어. 그렇게 국민을 자꾸 속여 먹으려고 해. 그건 국민을 수치 주는 거고 그런 권력은 국민한테 공분을 얻어. 권익위가 그거야. 속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느끼는데 용산 눈치 보느냐고. 문제 없다고 발표했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이 수치 주는 거야. 가식적이니까. 가식적인 걸 제일 싫어하거든.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 주의해야 돼요. 너무나 머리 공부를 하고 예의를 안다고 하면서 예의를 차리느라고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얘기를 못할 때 그 애고가 소인배예요. 큰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솔직해야 돼. 언어는 정제해서 함부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뼈 때리는 소리로 딱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부분 얘기해주고 긍정적인 부분 얘기해주고 해야지 눈치 보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만 계속 때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감추고 그러면 보수의 표는 얻을 거라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 극우층의 표도 얻으려고 하는데 솔직한 게 가장 많은 표를 얻고 국민한테 환영을 받아요. 진심이어야 돼. 앞뒤가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거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뒤가 투명한 사람이 대인배인 거야. 근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호도돼서 나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야, 사실은. 자기가 무슨 당대표 유리하냐 아니하냐 요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런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용하려는 모습.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고 뒤에서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 자체가
소인배로 비치는 거야. 지금 윤 대통령을 왜 등을 많이 돌렸는 줄 알아요? 합리적인 중도가? 나도 가장 실망한 게 뭐냐. 밖으로 보이는 거와 속이 다르다는 거야. 이중적이야. 경로를 하시고 아닌 척을 해. 응? 뒤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앞에서 말할 때 달라.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어. 근데 너무나 공정과 상식적이지 않은 일,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감싸는 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해. 그리고 내 편만 옳아. 남의 편은 틀려. 이런 식의 언행이 소인배를 비추는 거야. 자기들 편만 데리고 우쭐우쭐 하면서 권력질을 하면서 국민 마음은 하나도 이해 안 해주네.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 홍준표 시장 앞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배신당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말을 하고 앞에서는 기자들이 있을 때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언제든 식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앞뒤가 다른 소리. 제발 그런 가식적인 언행들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치졸하고 그걸 솔직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로 대인배의 마음이 아니야.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정치인은 대인배의 마음을 써야 돼. 싫으면 앞에서 싫다고 얘기해야 되지. 치졸하게 뒤에 가서 은근히 동네 여염집 아낙네들이 하는 짓이지. 자기 남편 흉보고 빨래하면서. 그딴 짓이잖아. 자기들끼리 사석에서는 험담하고. 사석에서 험담할 때 욕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러면 앞뒤가 투명해야지. 앞에서 차라리 얘기하세요. 진보는 너무나 수치 떨고 남을 공격하고 이게 문제지. 앞뒤는 같아. 뒤에서도 걸레 쳐문 것처럼 욕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해. 근데 보수는 뭐야? 음흉해서 문제야.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지 마세요. 그걸 볼 때 소인배 마음이 들고 오히려 국민적인 점수가 깎여. 그래서 윤 대통령도 다 깎인 거야, 점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해야 되고 오직 국민만 봐야 돼. 눈치 봐서 당원들이 싫어하니까 전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차피 국민이 날 제일 지지하니까 그냥 국민 편에 서서 늘 국민을 이해하는 소리 내주고 당대표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거기에 집착하면서 윤 대통령한테 마음에도 없는 전화하고 당원들한테 자기 당대표 되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 국민만 보면서. 그러면 국민이 지지하면 당대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당대표 떨어졌어도 다음번에 대권 주자로 부상 안 할 수가 없다고. 대인배 마음으로 그냥 정치인은 국민만 보고 할 때 그냥 미움받고 그냥 두려워 내가 당대표 안 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쓰고 약자의 집착을 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점점 이 사람도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조심해서 행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도자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옆에 사람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경로를 그냥 막 들키고 그러면 안 돼요. 음흉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적절한 마음. 그거는 내리고 정말 욕하고 싶고 정말 미움 올라오고 할 때 내리고 아예 그 미움을 공식 석상에서 그냥 뼈 때린 소리로 얘기해버리고 전공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마음이 끄는 대로 부적절한 은행을 사석에서 막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서민으로 사실 분들은 뭐 자기 뜻대로 뒤에서 욕도 하고 뭐 앞에서 딴 이중인격 쓰고 그래도 그냥 사는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조직의 장이 되거나 내가 큰 인물이 되고 싶고 조금 많은 사람을 따르고 이미 거느리고 있고 이런 사람은 언행을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저 최태원 SK 회장 보세요. 그렇게 큰 기업의 오너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잖아. 어디 상간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히히 웃고 언론에 노출되고 얼마나 부적절해. 존경스러워? 그 모습을 내 아랫사람들이 다 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 그 아랫사람들은 나 같으면 회사 때려쳐. 내 회사 대표가 그러면. 그게 존경스럽냐고. 창피하지. 돈만 받으면 다예요? 수치스럽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치당하고 기업까지 흔들리잖아. 그렇죠? 이미 조직의 대표거나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자기 언행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내려오게 되고 사회적으로 수치 당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돈이나 학벌이나 이걸 가졌다고 해서 나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언행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안팎이 투명한가?
소인배처럼 뒤에서 아낙네들이 남편 흉보는 거, 앞에서는 무서워서 못하다가 여자들 모여서 삼삼오오 찍고 까부르는 아줌마들 있지, 그치? 그런 아낙네처럼 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식으로는 큰일을 못하는 거지, 그치?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 마음을 늘 보고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자기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사셔야 큰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